정치 팩토리 S인 2부로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는 울산의 중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했다면 2부에서는 그 중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구의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님 울산 중구의회 편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 동네 의원님. 네, 제가 대본에 어떻게 썼냐면 프리뷰 요정이라고 썼어요. 네, 프리뷰 요정 변호사님. 아니 나 너무 크게 당신들이 웃었다. 나만 프리뷰를 시키는 거잖아. 나 이거 준비하다가 힘들어 죽겠어. 네. 어쨌든 저의 랩 시간 또 들어왔습니다. 아 제발 의원님들 자신들을 홍보할 PR 시간이에요. 다음번에 남구입니다. 남구 주세요. 필요한 걸 모르나 봐요. 울산에 두 군데 남았거든요. 그러면서- 남구, 동구. 그러면서 우리 태인이 괴롭힌다며. 모니터링을 했는데 나 그거 주로 미는 거 아니야. 내가 보고 올릴게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네요.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미리 말씀드렸어요. 네. 갑니다 프리뷰. 네. 울산광역시 중심부에 위치한 중구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정치적 고향. 그리고 제7대 선거 비용을 보전하게 해준. 그러고 난 뒤에는 선거 비용을 보전을 못했죠. 네, 동천강을 경계로 울산광역시 북구, 태화강을 경계로 남구, 서쪽으로 울주구가 접해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아까 들으셨죠? 성남동을 중심으로 울산의 중심이었으나 삼상개발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백화점 등 도시기능 전체가 남구로 옮겨가면서 중심시가지 기능은 상실. 슬픕니다. 그래서 오랜 지역답게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 떡밥이 가장 많은 곳이며 그렇죠. 구시가지라는 점 때문인가요? 문화도시라는 이미지 부각. 아까 들으셨죠? 네. 관련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울산 큰애기 있잖아요. 그런데 나 처음 들어봤는데 가람이도 있던데. 가람이는 아니에요. 들어보셨어요? 가람이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네. 울산 큰애기 말고 가람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갑니다. 2018 전국동 시시만 선거로 임기를 시작한 제7대 우리 선거비용 모전한 제7대 이야기위원장이 선거비용 모전 제7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경우 구의원 숫자는 11명, 정남별로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대 때 워낙 변동이 많아서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민중당, 정의당 등 진보 정당류가 있었고 대부분이 자한당류였던 지난 6대가 비교하면 매일 하는 말이야 지겹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의 바람이 상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구별로 울산 중구 가선거구 이야기위원장님 학선동 복사일동 나 이거 선거법 위반인가 이렇게 아니야. 복산이동, 성안동, 중앙동 2명, 중구 나선거구 병영 1동, 병영 2동 2명, 중구 다선거구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3명, 중구 나선거구 방구 1동, 방구 2동, 약사동 2명, 비례대표 2명입니다. 전반기 의장은 신선보 의원님, 부의장은 김기한 의원님이 맡으셨고 후반기 의장은 김지근 의원님, 부의장은 노세영 의원님이 맡았습니다. 상임위원회는 3개,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건설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특별위원회는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프리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중구의 의원님들 한 분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제가 갈게요. 알겠습니다. 갑니다. 네, 의원님 어느 분 준비하셨죠? 제가 김지근 의원님, 노세영 의원님 그리고 한 분이 문희성 의원님. 문희성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시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니 나는 의장 부의장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주더라고. 타겟팅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리고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너 괴롭힌다. 김지근 63세 더불어민주당 울산 중구 다선거구 울산 공업고등학교 졸업 청소년 지도회 고문 역임하셨고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입니다. 그리고 3대 5대 이번이 무려 3선 와. 과거에 부의장을 역임했었고 현재 7대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3선 의장님 이야기했죠. 공식입니다. 이번 7대의 의장으로서 회계결정 위원설인과 관련한 것 빼면 대표만이 제로, 구성진문 제로, 서면진문 제로, 5분 자유만호 제로 없어요. 끝. 야, 이게 너무 하시긴 한데. 근데 의장이 되면 원래 그런가? 그러니까 외부 행사가 많아서 그런가? 저는 모릅니다. 끝.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 마무리할 때 한번 저희 정리 한번 네, 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노세영 46세
국민의힘 울산 중구 라선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GM비프 프리미어 어학원 원장이었고 원장 지금도 원장이죠. 이걸 모르시나? 어쨌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정치사관학교 2기 회장 제한군인의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고문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제가 당을 착각을 했다라고 생각도 해봤고 네. 와 진짜 많아요. 대표 발의법안 6건, 구조질문 2건, 서면질문 4건, 5분 자유발언 8건. 그 5분 자유발언하고 서면질문, 구조질문 보면 박태환 구청장이 대차게 붙는 장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 일단은 대표 발의 법안 중에 제가 좀 주목한 거는 울산 중구 저장 감박증 의심 가구 지원 조례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보다가 이 저장 감박증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저장 감박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뭐 신문지를 막 집에 막 쌓아놓는 케이스하고 막 이제 뭐 물품들 막 주워와갖고 집에 쌓아놓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걸 저장 감박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심되는 가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그 뭐 행정적 재정적 뭐 근거 마련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 방안을 좀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본 거라 갖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원안 가결, 수정 가결만 봤죠. 네. 부결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무려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5분 자유 발언에서 왜 부결을 시켰냐면서 5분 자유로서 엄청나게 성토를 하셨더라고요. 대표 발의한 의원인 저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퇴실시켰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는 부결 이유나 심지어 부결 통보조차 직접 받지 못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뭐랄까 약간 호텔 쪽하고 네. 그다음에 의료 쪽하고 이쪽하고 연합해가지고 지금 뭔가 민원성 법안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살짝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정 질문하고 서면 질문하고 이제 5분 자유 발언에서 특이한 걸 좀 가지고 오면 이제 구정 질문에서 울산고 이전 문제. 이걸 구정질 네. 동원 건데 왜?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서면 질문에서 그나마 좀 주목할 만한 게 여선 친화도시 중구센터 위치 문제. 네. 이게 조금 왜 옥교도 공유 주차장 3층 구석진 곳에 있는지 이거는 지적을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고도 제한 완화 추진 실태와 향후 계획이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이거 딱 봐도 느낌이 오네요. 예, 근데 이게 왜 나왔냐? 중구에서 중구 고도 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을 네. 구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네. 심의 보류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5분 자유 발언에서 이 심의 보류 결정을 시키면서 연락에 깝니다. 그래서 되게 볼만해요. 근성이 있네. 네. 사람이 근성이 자기가 있어요. 제안한 거 안 그렇지. 되면 어떻게든 또 물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결 자기가 같네. 제안한 게 아니고 네. 구청에서 제안을 했는데 네. 심의 보류를 시켰어. 그러고 난 뒤에 심의 보류 시켰으니까 너희가 이걸 잘못했다고 막 까. 근성이 있어요. 저는 근성에 한 표. 한결 같습니다. 한결같이 근성에 한 표. 그리고 네. 열심히 했어요. 난 진짜 너 감탄했다. 어쨌든 칭찬합니다. 나 자유한국당 의원한테 칭찬하는 거 나 처음인 것 같아. 국민의힘 처음. 너무 국민의힘한테. 옛날이다. 어쨌든 넘어갈게요. 네. 문희석 의원님 50세 더불어민주당 경희대학교 경연대학원 경영학 석사 졸업 예비역 해군중령 자세포 해군대장 역임한 군 출신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구의 원내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 중구협의회 자문위원 이때까지 제가 민평통 안 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걸 왜 소개하는지 밑에 나옵니다. 네. 주 비엔 울산지사장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중구지역 선대본부장 실장 더 튼튼 울산국방 포럼 공동의장 어쨌든 제가 왜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냐 없어요. 대표 발의 4건 구정지문 0건 서면지문 3건 끝. 5분 자유발언 3건 근데 5분 자유발언 병역 3.2 만세운동 재현해상 관련 2건 나머지는 그냥 좋은 말. 네. 서면지문 3건
조금 볼만해요. 볼만하긴 한데 지금 이제 여기서 좀 볼만한 거는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네. 아시죠? 네. 네. 그 위에 이제 그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면 나중에 강승복 엔지니어가 이거 사진 딱 올릴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아케이드가 뭐냐면은 저기 그 전통시장이 그 하늘이 뚫려 있는 게 아니고 비가림막. 비가림막이 쫙 쳐져 있잖아요. 성남동 위에 보시면 예. 딱 생각날 젊음의 거예요. 거리. 예, 젊음의 거리 그 보면 되는데 그 이제 그 하자보수 관련해 가지고 서면 질문을 했었고 이제 이거 구청에서 이제 이 하자보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냈어요. 이 부분을 칭찬할 만한데 자 민주평통 왜 네. 이야기했냐 대표 발의 건중 다 나머지는 모르겠고 울산 중구 민주평화 통일 자문위에 울산 중구 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거 하나 말씀만 드리자면 울산광역시 중국 자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자금과 약간 겹친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그 맥락이란 게 그 뭐냐 아까 보신 그 민주평통을 왜 얘기하셨냐면 이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이분이 발의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민주평통을 조금 더 강조하신 거 아닌가요? 묻지 마요. 난 몰라. 왜 그래? 김PD 나 몰라. 나 밖에서 자꾸 치지 물어봐. 마. 왜 타자 치고 있어? 너가 그렇게 타자 치고 있잖아. 근데 민주평통은 만약에 민주당으로 기준을 치면은 한 지역구에 거의 20명이 넘게 들어가요. 현역 기초의원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 그분이 꼭 그걸 노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의원들 기본값. 네, 기본 기본값. 의원들 아. 모두 다 양력 한 줄 네. 기본값. 그렇군요. 디폴트 값. 저는 끝났어요. 네. 그럼 제가 그다음 바톤을 네. 이어받아 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권태우 의원 맡았는데요. 현재 50세예요. 네. 학성 복산 북정 중앙동 제가 사는 동네 구의원이시고요. 네. 국민의힘이고요.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 하셨고 5대, 6대, 7대 연달아 중구 의원. 이거 12년째 삼선이세요, 지금 삼선. 구의원 하고 계시는데 하멀초 초대 동문회장 하셨고요. 중울산 청년회의소 회장. 일명 JC. 제가 국민의힘 청년 정치들 등용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아까 좀 죄송한데 그 뭐냐 그 아까 의원 중에 울산시당 정치사관학교 이거랑 조금 다른 달라요. 건가요? 달라요. 달라요. 예, 완전 다른 성격의. 네네. 그리고 그래서 이 권태우 의원 도대체 의정 활동은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의안 발의는 3건이고요. 구정 질의는 0. 네. 서면 질답 1건 그리고 5분 자유 발언 7건인데요. 조례안 중에 특이할 만한 건 이 의안 발의는 결의안까지 포함해서 3개예요. 그래서 저는 결의안 다 뺐어요. 네. 아, 나중에 항의하실까봐 네, 그래 3건은 맞는데 네. 그중에 결의안도 있고 좀 특이한 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중구 의회 그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낯서시죠? 네. 이게 뭐냐면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모두 다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마친 가문을 병역 명문가라고 선정하고 표창을 주고 네.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하자 이런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저희 집은 글렀네요. 그러니까 이게 딸이 있는 집안은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런 법 좀 그랬고요. 서면 질의는 이제 뭐 중구 성남동 소방소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본인은 계속해서 이제 광장으로 해야 된다. 울산시에서 지금 이미 짓고 있는 뭐 청소년 문화회관이나 지식산업센터나 성남 119 안전센터 안 된다. 뭐 이런 네. 주장 계속 하셨고 그리고 5분 자유발언 7건 보면 본인이 이제 삼선 의원이시고 네. 쭉 국민의힘이었다가 7대 때 딱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다른 분들은 초선이고 본인은 삼선 의원인데 네. 나름 자장격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임기 초반에 의회란 어때야 하며 의원은 어때야 하며 자기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중구청을 관리 감독할 건지 견제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얘기하셨더라고요. 설마 7건 전부 다? 다는 아닌데 네. 하여튼 초반에 그런 내용이 많고 네.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성남동 중부 소방서 위치와 네. 관련해서 또 이제 계속 발언하시고 뭐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김기환 의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61세고 병영 토박이세요. 국민의힘 출신이시고 전반기 부의장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의장 부의장은 다들 긴장하잖아요. 긴장해야죠. 너무너무 활동이 실망스러워서 다들 이제 긴장하는데 제가 계속 네. 노 의원님, 그 뭐고, 노세영 의원님. 네, 노세호 의원님 칭찬하는 게 부의장인데 네. 이렇게 열심히 했어. 네, 전반기 부의장이신데 이분은 2대 때 중국 구의원 하셨었고 3대 4대는 또 시의원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치 연륜이 꽤 있는 분이죠. 네. 그리고 7대 때 다시 이제 시의원 하시다가 중구 의원으로 유턴하신 분인데 사실 정치를 20년 가량 직업 정치인으로 쭉 하신 분이잖아요. 네. 유턴도 보기가 되게 힘든데. 예. 근데 이제 이분 보면 병영 3.14 봉제 회장이시고 울산고 총동창회장이고 병영초 총동창회 부회장이시고 현재 이제 춘산안경이라고 재활용 수거업체, 쓰레기 수거업체 이런 걸 운영하시는 분인데 네. 실제로 이권도 많이 개입돼 있는 구청과 관련된 사업이라 전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분 의정활동 보니까 의안발의 0건, 구정질의 0건, 오부 자유 발언 0건.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전문 직업 정치인이신데 이래요. 서면질이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서면질이 딱 한 번의 내용은 자기 동네 지역 민원 해결인데 병영의 어련당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어련당의 사용 효율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촉구하는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넘어갑시다. 안타까웠어요. 마지막으로 이명려 의원입니다. 52세고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요. 방구 약사동 구의원이시고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의회 운영위원장을 하시면 관련 법안 제출이 많겠죠. 그래서 네네. 의안 발의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성민상사라는 조그만 업체 대표셨더라고요. 직업 정치인은 아니고 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겠죠. 민주당 울산시당 중구 여성위원장 출신이고 울산 YMCA 이사시고요. 쭉 보니까 특이한 게 방구일동 19통 통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통장님이면 통장님. 동네 주민들이랑 접촉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렇죠. 동네 민원을 열심히 해결하신 네. 풀뿌리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초선으로 이번에 당선되셨는데 의안 발의는 11건이에요. 근데 네. 이게 의회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많고요. 네. 좀 특이할 만한 거라고 할 만한 법안은 딱히 없어서 제가 소개는 못하겠고 네. 구정질의는 한 건 있는데 방구동 해당 자기 지역구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구정질의가 있는데 이게 좀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공영주차장 하나를 짓는데 20억짜리 강급공사예요. 꽤 그렇죠. 큰 규모잖아요. 그렇죠. 2016년 8월에 만들었는데 만든 직후부터 철골 빔이 막 처지고 휘어지고 그래가지고 보강공사가 진행한 다음에 또 완공했는데 6개월 만에 또 누수도 발생하고 네. 그래가지고 결국 지금 정밀 안전진단하고 네. 하자보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광급공사를 맡았던 회사예요. JM 종합건설이라는 회사인데 실제로 이 방구동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이 JM 종합건설이 중구의 큰 광급공사를 5개나 맡아요. 네. 공영주차장, 척과천병 경관산업, 육아종합지원센터,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중구 문화의 전당 네.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들을 다 그렇죠. 맡았는데 큰 공사죠. 네, 특히 중구 문화의 정당은 입찰 당시 가격이 53억 4천만 원이었는데 네. 이 JM 종합건설사가 설계 변경을 5번이나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112억짜리 사업으로 만들어요. 와. 엄청나죠? 근데 이 JM 종합건설 지금 뭐하냐? 2017년 4월에 기업명을 신효종합건설로 변경하고 폐업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자보수 안 해요. 업체가 사라졌으니까. 하자보수 이거 정말 이렇게 시민 세금 가지고 특정 업체가 네. 이 장난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영남 보상센터에서 이관돼 가지고 이 하자 보증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잘 안 되겠죠. 이렇게 변호사님 눈이 막 돌아가는 게 상황이 그려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서면 질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5분 자유 발언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동네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시는데 저는 이 구정 질의 방구 공영 주차장을 중심으로 한 JM 종합건설 건은 단순히 구정 질의가 아니라 실제로 행감 때 충분히 더 깊게 다뤄볼 만한 문제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나열한 공사들이 꽤 크잖아요. 그렇죠. 중구 문화의 전당이나 작은 육합 공사가 종합센터. 아닌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전대 구청장 문제고 또 그 전대 구청장이 누구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참 광급인데 광급이면 보통 그 공개 입찰을 해서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개 입찰 요건은 다 완벽하게 맞추죠. 우리한 기업으로 서류는 다 맞추죠. 근데 이제 실제로 공사 끝내고 나서 하자 보수나 이런 것도 다 책임지고 그렇게 좀 신뢰가 확인된 상태에서 또 그다음 공사도 진행되는데 강극공사를 특정업체가 이렇게 많이 몰아주는 것도 그러니까요.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공사 이후에 업체 폐업하고 나서 나몰라라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울산 중구청이 네. 강력 대응하지 않는 것도 좀 의아하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의회에서 충분히 감사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뭐 그 의원님의 다른 내용 더 있나요? 아니요.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의원이 한 분 더. 저는 3분 다 했어요. 권태호, 김기한, 이명령. 근데 김기한 의원이 너무 짧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000 할게 없어. 가요 빨리. 네, 그럼 제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혜경 의원, 박경흠 의원, 신성봉 의원 이렇게 세 분이고요. 강혜경 의원은 67년생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비례대표입니다. 일본 국립나라여자대학 생활환경학 학술 박사이시고요. 한국주거학회 학술이사를 역임하셨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교육연수위원장입니다. 의안 발의 총 16건 중 단독 발의 1건이지만 의회 출석 요구의 건이었고요. 5분 자유 발언 6건이었으며 2018년에만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선되시자마자만 6개월 정도 바싹 5분 자유 발언하셨고 구정 질의는 1건이며 2019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면 질의는 총 4건이었는데 뭐 중구 배드민턴 전용 구장 건립, 그리고 큰애기 캐릭터 조형물 활용한 공공 와이파이 및 스마트폰 충전 포트 설치, 울산 읍성 유구 발견에 따른 향후 조치 방향. 잠시만, 울산 크랙이 그 조형물이 어디에 있길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도심에 집중돼 있어요. 성남동이나 이런 그러니까 곳에 이게 다 여러 집중돼 군데 있어요. 있긴 한데 네. 그게 전부 다 외부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도로변에 나와 네, 있죠. 도로변에 거기다가 그 뭐고 네, 충전 포트 와이파이. 출전 포트를 설치하겠다고? 의견을 내신 거예요. 아. 구정 서면 질의를 하신 거고. 아. 그러니까 울산 읍성 유구 발견이라는 게 저 찾아봤는데 읍성 옛날 그 땅을 발견했다고, 그게 유구라는 표현이더라고요. 네네. 읍성의 옛날 지역을 발견한 딸은 뭐 향후 조치 방향, 그리고 외솔 최연배 선생 고향답게 한글에 가장 애정이 깊으니 구청 보도 자료 한글 전용으로 작성. 이게 한글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순수 한글로만 작성해달라라는 질문, 그리고 뭐 관내 안내판 한글 전용으로 바꿀 계획 등등을 서면 질의하셨습니다. 그게 아까 전에 그 뭐 5분 자유 발언 중에 셉테드 디자인이 실시돼야 된다고, 도시공원 안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셉테드 디자인은 도시 환경을 바꿔 범죄를 예방하는 디자인입니다 라고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뭐 도시 환경을 조금 더 개선시켜서 범죄라든지 아니면 뭐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는 부분이 뭐 셉테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정 질의에 그 다음 해 2019년에 뭐 학성공원의 너구리 소동을 처음 말하면서 뭐 자연환경 측에선 좋지만 아무튼 소동을 일으킨 상황이라고 하면서 학성공원의 역사를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셉테드 디자인을 여기에 한 번 더 접목을 하십니다. 도시공원 안정성을 이야기해서 뭐 환경 전체를 좀 개선하면 어떻겠냐, 시민들이 편의를 좀 봐줬으면 어떻겠냐라고 질의를 하고 구정 질의는 마칩니다. 그리고 이분이 올해 1월에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는데 이 상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그리고 올 한 해라는 거는 2020년입니다. 2020년 한 해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복구 활동에 나서는 등 헌신 그리고 봉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강혜경 의원이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아서 2020년 9월에 태풍 피해 당시 적극적으로 복구 지원에 나선 것은 물론 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 연구 단체인
마을재생연구회를 구성해서 대표원을 맡으면서 중구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이 과학체험관을 조성하고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분이 비례대표로 선출이 된 거잖아요. 네. 아마 비례대표 선출할 때 그런 부분을 일단 이분이 이제 뭐고 박사를 딴 것도 그런 영역이고 네네네. 약간 도시재생 쪽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아마 울산 중구에 이제 이런 이제 이슈를 바탕으로 아마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에서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비례대표 1번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좀 마을재생연구회를 찾아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타 지역에도 거의 없어서 이거는 정말 좀 아까 일부에서도 말했지만 도시재생과 연관해서 이분이 중구를 좀 발전시키는데 공부를 같이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에 이것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끝났고 그다음에 박경흠 의원입니다. 76년생이고 국민의힘 소속이며 울산대학교를 졸업했고 중구체육회 이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팔각회 태화 팔각회 회원입니다. 제가 이게 팔각회가 뭔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국내 유일 순수 민간 안보 봉사단체라고 합니다. 넘어가자. 좋은 거 다 갖다 붙였는데 넘어가자. 네, 울산 중구 다 선거고요.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이며 이게 현재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검색이 너무 안 돼서 국민의힘 울산시당 부대변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복지건설 의원장이십니다. 의안 발의는 총 17건 중 단독 발의 1건이지만 의회 출석 요구건이었고요. 5분 자유 발언은 1건이며 2018년에 있었습니다. 이 5분 발언은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50여일 만에 한 발언이어서 행정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발언입니다. 구정 질문은 0건이고 서면 질의는 총 4건입니다. 혁신도시 내 주택가 및 상가 주변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태화강 국가정원 숙박시설 확보 방안, 유곡동 118번지 일원 도로 개설 사업 후 주차난 해소 대책, 그리고 중구청 신청사 부지 매입 관련 재원 조달 방안과 향후 매입 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구청 신청사는 거의 물 건너 갔다고 보시면 되고 유곡동 118번지는 그 태화시장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태화시장 근처에 도로 개설 사업 후에 이제 주차난을 해소를 하는 것. 태화강 국가정원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울산 시민이라서 모르겠는데 이게 1박 2일 정도로까지 계실 공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의견을 내셨기는 하고 근데 거기에 1박 2일로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숙박시설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라고 구정 질문하셨더라고요. 서면 질의로. 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선거구가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이다 보니까 혁신도시에 관심이 많고 선거 공보에서도 혁신도시 발전에 본인의 젊음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한 강혜경 의원의 마을재생연구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별다른 신라스테이하고 롯데 그거가 남구에 있잖아요. 네, 다 남구에 있죠. 그러면 중구 태화강 근처에는 거의 모텔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다음 의원으로 넘어갑니다. 네. 신성봉 의원이시고요. 60년생이시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울산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창신대학교 학점은행제 졸업을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소유하고 계십니다. 3선의 중진 의원이시며 민선 5기 민주노동당으로 당선, 민선 6기는 새정치민주연합, 민선 7기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되셨습니다. 1998년부터 민선 2기인데 이때부터 선거에 나오셨고 민선 5기의 구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위키피디아에 신성봉 의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네. 이야기 위원장님도 등록돼 있어요. 제가 검색을 안 해봤네. 네, 위키피디아에 등록되셨고요. 처음에 이제 민선 7기 때 전반기 의장을 하셨으며 현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의안 발의는 민선 7기 중에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민선 7기 중에 21건이며 단독 발언은 2건이고 한 건은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건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고요. 제가 아까 전에 민선 7기 중이라고 말한 게 뭐냐면 중구의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의안 발의가 전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3선이든 4선이든 하신 분들 모두 다 나와 있어서 이분이 총 102건인데 민선 5기 때부터 계속 해왔던 의원 발의가 남아 있어서 102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중에 구정 질문은 없었으며 서면 질문은 2건입니다. 옥동 농소간 도로공사, 이게 이해로라고 하죠. 완공 후 주변 체육시설 원상 복구에 대한 질문이고 이게 어떤 거냐면 이해로 공사하면서 그 태화강 부변에 있는 그
무슨 강이죠? 조사는 했었는데 그 강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해를 공사를 하면서 체육시설 다 밀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서면 질문하신 거고, 두 번째 서면 질문은 해외 교류 사업 관련 그리고 뭐 중구 여성 합창단 관련 내용입니다. 전반기는 의정 활동을 하셨기에 5분 자유 발언은 없고요. 그리고 아까 1부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분이 민선 7기 준비하시면서 최근 울산에 하주슈가 다시 된 신세계 백화점 부지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을 유치하도록 압박할지는 정말 미지수고요. 현재로서는 49층 오피스텔과 지하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설립한다고 신세계 측에서만 발표한 겁니다. 발표했어요? 네, 발표했어요. 그 아. 박성민 국회의원과 함께 나란히 손잡고 그다음에 송철호 시장과도 비공개로 이야기를 해서 언론 보도로 났습니다. 네. 그저께인가? 네, 맞아요. 네, 다들 실망하고 있습니다. 다들 백화점 들어올 줄 알았는데 트레이더스냐, 그리고 49층 오피스텔이 웬 말이냐, 지역의 호재가 아니라 정말 화제일 수 있다. 네,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부산에 그 수영구 이마트 트레이더스까지 들어왔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거의 주차 뭐 차가 안 움직여요 주말에는. 저 지금 그 트레이더스 들어오면 그 동네는 주말마다 진짜 도로가 주차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좀 폭이 넓지 않나요? 그 근방에 있는 도로들이. 폭이 넓은데 지금 현재 구조상 입구 출구는 두 개예요. 음. 그래서 이 나오는 차들과 들어가는 차들이 방향이 잘 설정을 하면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그 제가 예전에 광명 코스트코를 갔었을 때 주말만 되면 차가 안 움직여요. 전 그 상황이 될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네, 저는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럼 제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77년생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그리고 가성국입니다. 구정질문은 1건, 서면질문 1건, 5분 발언 9건, 대표 발의 2건이고요. 구정질문 중에 한 건 있던 거는 가서구가 할 때마다 이야기 위원장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 네. 놀리는 거야?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그 2017년도에 조합원 미 자격자로 밝혀진 조합 임원 2인에 대해서 중구청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묻는 그런 구정 질문이 있었고요. 그 서면 질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중 화장실 청소 관리 용역 통합 운영 개선 방안과 그리고 공중 화장실 기존 신규에 이제 설치할 때 이제 유아용 변기까지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그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5분 발언은 9건인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그 중구청에서 소홀한 예산 편성에 관해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 않지만 뭐 소모품 관련해서는 부서에 따라서 비용이 40%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스탬플러 사는데 비용이 40%가 차이 난다. 그럼 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회 달라고 이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대표 발의로 돌아가면은 대표 발의 2건 중에 한 건은 이제 그 행정복지 달력 제작 조례안으로 이제 구청이 추진하는 각종 복지 사업과 행정 안내 사항을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달력을 제작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달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현물 형태로 이렇게 직접 있으니까 좀 어르신들이나 노인들이 이걸 통해서 이 구청의 행사를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존의 온라인 매체나 SNS를 통해서 흩날리는 정보 매체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아이템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거 저는 이거는 타 지역의 사례도 없고 안영우 의원만의 강점이 되는 조례라고 저는 그 생각을 세대간 했습니다. 정보격차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시장을 가더라도 어르신들 그 달력을 그거를 걸어놓고 이제 네. 무슨 행사가 있다. 물론 보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큰 궁금하면 볼 수 글씨로, 있으니까. 맞습니다. 은행 달력보다 훨 나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요. 네. 일상적으로 의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한 건은 이제 생활소음 및 진동과 비산먼지 절감에 대한 조례안인데 이거는 많이 이거 들어보셨을 것 많이 같습니다. 네. 이거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발의는 총 13건으로 이게 또 중구 의회도 또 시스템이 이상한 게 막 겹쳐요. 막 겹치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가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네. 열어봐라고. 네, 열심히 열어봤는데 열어봐라고. 이건 열어봐도 열어보면 문서가 없어요. 문서가 열어보면 없어요. 이제 그 대표 발의 같은 경우에는 발의자가 누구 그렇죠. 한 명만 그렇게 나오죠. 나오고 네. 공동 발의는 발의자에 여러 명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공동 발의를 빼면 돼요. 공동 발의는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공동 발의는 13건인데 굳이 이것 또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없기에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각 의회 차라리 이거를 규격화해서 한 가지로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을 규격화해서 마치 우리 220V처럼 차라리 시의회 거를 모두 본따서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네. 첨부를 드리고 전체 메뉴는 똑같잖아요. 들어가서 이미지는 다 똑같은데 들어가면 컨텐츠가 너무 달라요. 네, 맞아요. 구별로 너무 달라서 검색 툴도 네. 너무 다르고. 네. 네. 맞습니다. 의원이 이번 그 중국의 문제는 뭐냐? 통계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통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리고 법안 검색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법안 네. 검색도 안 나오고 네. 통계 자체 법안이 몇 개인지 음. 이번 칠 때에 그것도 안 나와요. 네. 네, 마지막 넘어가도록 하나, 네, 마지막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65년생,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석사 과정 졸업을 하셨고 어린이집 원장 출신이십니다. 구성질문 0건, 서면질문 5건, 5분 발언 2건, 대표 발의 0건, 공동 발의 5건인데 이 법안 발의 내용은 아무래도 대표 발의가 없다 보니까 주목할 부분이 정말 1도 없어서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 서면 질의를 보면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제한 지원금 및 온라인 상설 공연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이때 아마도 그 예술인들이 이제 코로나가 급격하게 퍼지면서 공연할 장소도 없고 이러니까 온라인으로 통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면 어떨까라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았는데, 아무튼 이런 질의가 있었고 그 외에도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좀 주목할 부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 5월에 똑같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하셨던데 이 수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의문이 들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중구를 저희가 한 바퀴 돌았는데 전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중구가 정치 1번지라고 말씀을 하는 건지. 서울 중구도 그렇고 울산도 지난번에 저희가 준비할 때 정치 1번지 중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원도심이니까. 아, 그냥 시청도 거기 있었고 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이었으니까요. 아. 그래서 보통 정치 1번지. 그리고 시청이 있다가 나간 자리 그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네. 중구청이었어요. 그러다가 음. 중구청 이전하고 네. 그래서 모든 곳에 기원이 되는 곳이라서 그렇게 얘기하죠. 정치 1번지인데 현재는 네. 정치 1번지인데 현재는 돈이 너무 없는 거의 꼴찌 동네. 왜냐하면 네. 이렇게 북구나 동구나 남구는 석유화공단 그다음에 산단이 있어서 사실 세수가 좀 있잖아요. 네. 법인세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근데 이제 중구는 그런 생산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 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네. 일부에서 한상권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비랑 지방세 그러니까요. 비중을 바꾸는 것 말고는, 그래서 정말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시대의 예산까지 지방분권의 개념에 맞춰서 혁신적으로 정말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이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중구에서 계속 원전 교부세를 받자고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정말 세금이 없긴 없나 봅니다. 너무 어려워요. 네. 아주 심각한 지경으로. 네, 저희가 오늘 뭐 중구 1, 2부 다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생각들. 갈 길이 멉니다. 정말 진짜 네. 갈 길이 멀어요. 사실 그 구의회 의원이 하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가 있는 것 반면에 안 하려면 어디까지 안 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 일단은 네. 의원님들 자기 PR 하려면은 넘기세요. 네. 아직 다음은- 울산은 남구, 동구 남아 아직 있습니다. 동구 남아 있습니다. 아직 부산 창원 아직 안 갔어요. 그 제가 일단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정말 남구 의원님들은 보도자료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런 날을 기대해 보면서 열심히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최독정 의원께서는 우리 거를 상당히 매일 이제 방송 때마다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네, 주실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네. 뭐 차치하고 네, 다시 한번 이제 기초의회부터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고 있는데 네, 조금 더 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네, 제가 이거 썸네일 준비하면서 기자 선배한테 항상 달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보실 직원이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의원님들이 한번 다 들으시는 걸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구 의원님들도 이제 남았으니까 남구 동구 남았으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저희한테 좋은 활동 하셨으면 넘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활동을 했다. 네, 자랑하실 왜 타임입니다. 소개를 안 자랑. 해주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네이버, 유튜브, 팟캐스트 모두 다 운행을 하고 있으니 정치팩토리 SE 검색하셔서 들어와셔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